LG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품질 배터리 품질 1등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인정을 한 겁니다. LG엔솔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라는 거. LG엔솔뿐만이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모두 내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26년도에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이 친환경 탈탄소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배터리의 성장성은 앞으로 성장률의 둔화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그 관련된 주식들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달라졌는데 요즘 어떤 모습인가요? 네,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뷰가 막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속상한 거는 전기차만 마치 불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불이 많이 나고요. 휘발유차나 경유차도 불이 엄청 나는데 그거는 미국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는 아직 하이브리드차나 휘발유차나 경유차만큼 엄청나게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착시 효과고요. 그래서 인천 청라 때 중국의 페라시스라는 10위권 밖에 듣보잡 배터리 회사의 그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온 우주의 기운이 국내 배터리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를 쓴 자동차 완성차들은 바로 자신 있게 배터리를 그 다음 날로 우리는 삼성 SDI 배터리 쓰고 있다. 우리는 LG엔솔 배터리 쓰고 있다. 우리는 SK온 배터리 쓰고 있다. 공개를 했고요. 중국 거 CATL이나 뭐 페러시스나 BYD 배터리 쓰는 애들만 막 미적미적대면서 발표 안 하고 뭐 어떤 모델은 이거 한국 배터리도 쓰고 중국 배터리도 쓴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상계 관세 포함해서 유럽에서 중국에 부과하는 거는 뭐 45.3% 최대, 미국은 102.5%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관세 부과하는 게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자동차가 뭐 저는 중국산 자동차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뭐 품질이 좋다거나 엄청나게 뭐 디자인이 좋다거나 중국산 전기차가 뭐 엄청나게 기능상으로 뛰어나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엄청난 싼 가격의 매력, 막 2천만 원 초반대 차들, 3천만 원 미만의 차들이 중국 전기차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내세워서 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조 단위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커졌는데 이제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급격하게 상실하는 효과를 보게 될 거고 실제 월별 판매 데이터에서 여실히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딱 완전한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고 조짐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산 자동차들의 유럽에서 판매 급감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8월달 최신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6년에서 8년 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아직도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때 테슬라인데 지금 테슬라 신형 모델 이제 나오잖아요. 25년도 내년에 나오고 사이버 트럭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 전기차가 없어? BMW도 만들고 한 현대기아차도 만들고 잘 만들거든요. 폭스바겐도 만들고 스텔란티스도 만들고 도요타 혼다도 만들고 포드 다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 옛날에 6년 8년 된 테슬라가 모델이 인기 있다는 거는 테슬라를 확 뛰어넘을 만한 엄청나게 매력적인 중저가 고가차 말고요. 중저가 전기차 신차가 없었는데 25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만
25,000유로, 우리나라로 치면 3천만 원 미만대 차종에 아주 매력적인 테슬라를 위협할 만한 중저가 신차가 11개 이상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고요. 유럽이 11개, 미국도 대략 한 15개 이상, 20개 가까운 중저가 신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금인데요. 신기하게 독일이 유럽의 전체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비중의 국가인데, 독일이 불과 2년 전에 보조금을 중단하는과 동시에 독일이 급격하게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꺾였고, 독일 꺾이니까 프랑스 꺾였고, 영국 꺾였고, 이태리 꺾였고, 스페인 꺾였고, 뭐 도미노적으로 유럽 전기차에 대한 상당히 업황이 나빠졌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독일이 지금 이제 다시 보조금을 부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신차로 바꾸면 900만 원 돈이고, 그리고 중고차로 바꾸면 450만 원 돈. 예. 그래서 그 독일이 보조금 부활하면 아마 영국과 프랑스도 확실히 다시 성장하는 국면으로 나올 거다 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그래도 내년에 유럽에서 20% 정도 성장이 나오고 미국은 35에서 40% 성장 나온다고 하면, 캐즘이 아니라 다시 성장하는, 다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연비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지금의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차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연비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기차로 불가피하게 당장 25년도부터 바꿔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CO2 규제 때문에 CO2 규제를 유럽의 각종 이 친환경 위원회의 주요 구성 인사들, 위원장 포함해서 3개 이상의 이 탈탄소 친환경 CO2 배출 규제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급이 다 친전기차 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럽도 CO2 규제 안 할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뭐 앉은 자리에서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래서 유럽도 이 CO2 규제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연비 규제, 유럽의 CO2 규제,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중국차에 대한 관세 때리기, 이런 게 다 긍정적으로 그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면서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뭐 60%, 뭐 많게는 70% 이상 폭락한 2차전지 회사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AI 반도체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던, 초창기에 반도체를 열심히 샀던 뭐 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를 반도체 경기 나쁘다고 얘기 나올 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주가 빠졌어도 거의 뭐 50% 60% 수익이 났으니까 팔만하죠. 차익 실현할 만하죠. 근데 그 차익 실현 물량이 그럼 다시 차익 실현하고 반도체를 사는 것 같진 않고 2차 전지 쪽으로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왜냐, 가격적인 부담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숫자가 엄청나게 명확하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 신호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되게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2차 전지 시장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처럼 이제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갈까요? 이게 또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분명한 건 올해 그 당장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실적이 모든 2차 전지 업종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당장 3분기 때 지금 주가상으로도 제일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온 게 LG엔솔인데, LG엔솔은 3분기 실적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LG엔솔은 지금 미국에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공제로 받는 거가 뭐 4천억에서 5천억 단위, 그냥 분기별로.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LG엔솔이 첨단 생산 세액공제로 받는 게 1조 한 3천억에서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이게 2배로 늘어납니다. 2조 7천억 뭐 이렇게 늘어나고요.
26년 기준으로 하면 4조까지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 LG엔솔뿐만이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모두 내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업체들은 2차전지 살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24년도보다는 25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25년도보다는 26년도에 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25년도에 그 쏟아져 나오는 중저가 전기차 신차의 판매가 26년도부터 잘 팔리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2차전지 업체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리튬 가격 폭락이 나왔는데 리튬 가격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콜에서 25년도에 조금 과도기를 조금 더 겪을 수도 있고 26년도 되면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뀔 거다. 왜? 기존의 리튬을 엄청나게 저가에 했던 중국의 탄산 리튬 관련된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박살 나면서 실제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앨범알이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지금 생산 원가 코스트를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가격이 빠져서 만들면 손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버티는 업체들은 살아남는 업체들이 되게 한정적일 거고 이게 오늘 10월 8일인데 오늘 오전에 새벽에 또 기사가 났어요. 앨범알급으로 큰 호주의 리오틴토란 리튬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아카디움이란 리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급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으로 치면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 2개가 합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호주하고 칠레에서 리튬 강산을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리튬이 너무 싸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차전지 실적을 박살냈던 리튬 가격이 완연히 회복세가 나오는 거는 25년 중반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오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양극재 판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극재 판가는 리튬 가격이 연동이 되니까요. 그럼 양극재 가격 비싸게 받고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최상위 업체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RA 관련된 아까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삼성 SDI는 못 받았거든요. 아주 소액 아니 LG는 조 단위로 받는데 삼성 SDI 입장에서는 넘버 2인데 5천억 이하로 그러니까 뭐 천억 초반? 그것도 일부 다른 완성차 업체랑 협업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였는데 삼성 SDI가 인디애나에 있는 공장을 미국에 생산하는 코모도 공장을 내년 양산되는 거를 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1년 앞당깁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들어가거든요. 인디애나 공장. 그거는 스텔란티스 합작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들어오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당장 내년에 예상되는 게 한 7,8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거의 한 1조 5천억에서 거의 2조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엔솔이 이제 조 단위로 미국에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고요. 요거 트럼프가 없앨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 못 건드리게 지금 바이든이 이 자금 관련돼서 트럼프 당선 전에 조기 집행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못 건드릴 것 같고요.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에서도 IRA 건드리지만 하고 지금 엄청나게 반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면 IRA가 전면 폐지돼가지고 IRA 수혜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완성차 중에 중저가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리튬 가격 회복되고 우리나라 업체들 상위 업체인 그 양극재 업체들의 가격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25년도, 26년도에 뭐가 또 많아지냐면 중국산 저가 LFP에 대항하는 고전한 미드니켈, 그 다음에 망간리치, 하이망간 같은 차세대 양극재가 엄청나게 그 LFP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양산되는 시점이 25년, 26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는 최상위 비싼 하이니켈 양극재, 삼원계 양극재 플러스 중저가 쪽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상황이 25년, 26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플러스 배터리와 그 밑단의 소재단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24년보다는 25년, 25년보다는 26년이 더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미국과 유럽의 중국 관세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중국 배터리와 중국 전기차가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것 플러스 발을 붙이더라도 상당히 가격 저항을 받으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난 게 요 데이터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LG엔솔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을 까먹었습니다. 그럼 과연 BYD나 CATL이 유럽에서 조 단위의 돈을 까먹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전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고요. 그 배터리 수율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고요. 실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동률이 1년 차 때 실제 30% 언더로 나옵니다. 이게 25에서 35% 정도 가동률이 나온다고 해요. 배터리 업체에서. 2년 차 때 40에서 60%. 2년 차가 돼도 일단 2년은 가동률 60% 미만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3년 차 때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가동률이라고 할 수 있는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3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4년 차 때 90% 이상, 이때는 돈을 마진을 벌겠죠. 3년 차에서 4년 차 넘어갈 때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기로도 CATL 정도가 돈을 벌고요. 나머지 중국의 S볼트, 요번에 사기친 페러시스, 고션 하이테크, EV 에너지 다 적자예요. 배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 배터리가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 배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익을 내야 돼요. 근데 CATL 정도 이익 내고 BYD도 차를 많이 팔아서 그렇지 전기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지 BYD 배터리 자체로는 저는 이익을 그냥 손익분기점 BEP 정도 맞추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BYD나 CATL이 4년 동안을 그냥 시간과 돈을 때려박으면서 이 수율을 잡았냐? 중국에서는 잡았겠죠. 중국 자국에서. 근데 유럽하고 BYD, CATL 일단 미국이 못 들어갔고요. 유럽에서 아까 일단 가동률만 90% 맞추는데 4년이 걸리고요. 가동률 말고 이제 수율입니다. 수율, 양산 수율.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양산 수율은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비율이에요. 1년 차 때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한 자릿수래요. 2년 차 때 30%예요. 올라가죠. 3년 차 때 70%. 이제 3년 차 좀 돼야 가동률하고 양산 수율이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4년 차 때 90% 수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CATL이나 BYD가 관세 때리니까 유럽에서 야 그럼 알았어. 우리도 유럽 가서 공장 지을게. 유럽에 공장 짓는다고 쳐요. 농담으로 물만 바뀌어도 수율하고 가동률이 박살나요. 그래서 습도, 온도, 설비 배치, 미세 조건이 바뀌면 수율이 달라지는데 CATL이나 BYD가 자 우리 관세 때문에 유럽에 미친 듯이 공장 지을게 지원해줘 한다 한들 자 이 가동률과 양산 수율을 어떻게 맞출 거냐 저는 이게 상당한 물음표라고 보고 있고요. 폼팩터와 배터리 규격이 공장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값비싼 리튬, 니켈, 코발트 원자재를 계속 또는 배터리 부품을 계속 투입하면서 보조금 없이 독자 생존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CATL 아까 말씀드린 유일하게 배터리 중국 배터리 회사에서 이익 내는 회사인데 중국 정부의 5조 10조 되는 보조금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유럽이 중국 배터리 회사한테 보조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중국에서 유럽 배터리 점유율이 44%까지 확대된 건데 이거는 유럽하고 합작인데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중국의 지리 자동차랑 볼보랑 합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볼보를 중국에 팔기 위해서 CATL이나 BYD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협력 관계가 전 급격하게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 유럽 판매 점유율이 중국에서 6월 달에 11.1%까지 피크 찍었다가 8월 달에 7.7%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중에 SAIC라고 MG 브랜드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MG 우링도 있고 뭐 이런 MG 브랜드가 유럽에서 계속 1등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계 관세 포함해서 46.3% 관세를 딱 맞는 순간 8월달 판매량이 65% 급감합니다. 근데 오히려 상계 관세 적용해서 17.4% 아마 17.4% 플러스 해서 28.8%에 정확히는 BYD는 최종적으로 28.8%의 관세를 맞는데 상하이 자동차하고는 관세 차이가 20% 이상 나잖아요. BYD가 어부지리로 유럽에서 8월달에 1등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리 자동차가 볼보 합작이거든요. 요게 19.9% 플러스 10%에서 아마 20% 중후반대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관세로 가격 메리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 유럽에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한 8%대거든요. 근데 이미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없이 자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10% 이상은 무조건 올라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배터리가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 유럽에서 그러면 관세를 안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한다? 그러면 가동률과 수율 때문에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LG엔솔과 삼성 SDI 격차는 다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 SDI의 LG엔솔 SK온이 원래 유럽에서 65%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48%까지 내려왔거든요. 저는 이거 관세 때리기가 이거 확정 나서 더 이게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더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유럽에서 제일 배터리 잘하는 회사가 스웨덴의 노스볼트거든요. 근데 노스볼트가 알아서 지금 무너져서 1,600명을 감원을 하고요. 폴란드 공장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하겠어. 좀 배터리 업체 같이 협업할 업체들 구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중국 업체랑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폴란드에 다시 유럽에서 그 노스볼트를 회생시킬 업체를 구하면 그거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베이징에서 그 배터리 품질 평가 관련돼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CATL이나 BYD를 뽑을 줄 알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품질 배터리 품질 1등 뽑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인정을 한 겁니다. LG엔솔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라는 걸.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상황은 악재보다는 훨씬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이 친환경 탈탄소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쓰고요. 로봇에도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쓰고요. 심지어 전기 선박에도 배터리를 쓰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에도 로봇을 쓰고요. 우리 각종 IT 기기들도 전부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장성은 앞으로 지금 단기 조금 캐즘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성장률의 둔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의 둔화 시기를 겪었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2차 전지 들어가는 거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저는 2차 전지는 100% 비중 중에 최소한 20에서 25% 정도 포트폴리오는 꼭 담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중에 배터리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LG엔솔 밸류체인 또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고전한 미드니켈이나 망가니치 소재가 들어간다면 그쪽에서 뭐 경쟁력이 있거나 그리고 LG엔솔이 예를 들어 건식 전극 공정 관련돼서 이제 28년도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으니까 건식 전극 공정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기사 또 났잖아요. 어제 LG엔솔이 오창 공장 거의 테슬라가 유력한데 지금 4680 원통용 배터리 게임 체인저가 될 4680 원통용 배터리 12월 달에 양산한다고 하고요. 오늘 오는 길에 또 기사가 났어요. 지금 기사 막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벤츠하고 50.5 기가와트시의 그 LG엔솔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4680 원통용 배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50.5 기가와트면요. 수조입니다. 수조 단위가. 물론 2035년까지긴 한데. 그래서 저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지금 들어가는 거
수익 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줄기차게 다행히 이 종목 아무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신 분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정도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 실리콘 응급제한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 얘기하면 제가 마치 대주전자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주전자재료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뭐 개인 투자자를 꼬드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대주전자재료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예,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당연히 객관적으로 제가 갖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고 대주전자재료 관련돼서 제가 뭐 대주전자재료에 어떤 협찬을 받거나 대주전자에 어떤 제가 무슨 뭐 최대 근무하시는 분하고 뭐 어떤 특수관계인에 있거나 전혀 아무 그런 그게 없어요. 사실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드리는데 뭐 회사에서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농담삼아. 아니면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저보다 회사 홍보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는요. 요번에 테슬라가 4개의 신형 배터리를 내는데 그 4개의 신형 배터리 로보택시에도 들어가는 4개의 신형 배터리 중에 2개 이상의 모델에 실리콘 응급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 응급제는 배터리를 쓰는 완성차 업체나 전기차의 최종 소비자 업체들이 제가 최근에 시골 갔다 왔는데 그 시골에도 전기차 좀 쓰려고 1.5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그 전기차 그 트럭, 전기 트럭. 그다음에 각종 이제 무슨 뭐 포터니 막 이런 것도 다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청라 이제 화재 불 나고 나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전기차 무서워서 못하겠다. 야 뭐 다 불타 죽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전기차 그거 막상 써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충전이 왜 빨리 안 돼? 충전 너무 불편해. 그리고 야 그 전기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왜 이렇게 없어? 충전에 대한 불만을 어마어마하게 시골에서 쏟아져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글로벌로 고속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비율이 중국은 지금요 이제 전기차 1000만 대 시대예요. 이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예요. 절반은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속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12대예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유럽 얼마인 줄 아세요? 고속 충전기 한다는 전기차.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많죠. 인프라가 안 돼요. 60대예요. 5배예요. 미국 얼마인 줄 아세요? 고속 충전기 한다는 전기차가 120대. 중국이 10배인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를 쓰겠다는 소비자 쪽이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쪽에서 이 당장 이 충전 인프라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가 더 빠르게 보급되기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전기차 자체 충전 성능을 올리자라는 거거든요. 테슬라 마찬가지고 LG엔솔 마찬가지고 또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현대기아차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실리콘 응급제가 비싸요. 지금은 응급제를 뭘 쓰냐면요. 흑연을 씁니다. 흑연. 싸니까. 근데 흑연하고 실리콘 응급제 충전 성능은요. 월등히 차이 나요. 그러니까 흑연에 실리콘 응급제를 1%만 섞어도 충전 성능이 40%가 좋아져요. 흑연에 실리콘 응급제를 3%만 섞어도 충전 성능이 60%가 좋아져요. 흑연에 실리콘 응급제를 5%만 섞어도 충전 성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안 섞을 이유가 없는데 비싸서 못 섞었는데 이제는 막 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최고급 대당 2억이 넘는 차에만 실리콘 응급제를 섞었다가 실리콘 응급제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는 섞으면 충전만 빨라지고 충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실리콘 응급제 넣는 만큼 인조 흑연을 덜 넣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조 흑연이랑 혼합하는 거니까 흑연이랑. 흑연을 덜 넣으면 그거 흑연을 덜 넣는 자리에 양극재를 더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 줄이면서 거기에 양극재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도 좋아져, 충전 성능도 좋아져.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비싸서 못 썼는데 다행히 실리콘 응급제 가격도 지금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가 야 우리가 원가 절감하고 공정 혁신하고 우리가 기술 개발해서 3년 안에 지금의 실리콘 응급제가 보통
57불 킬로그램당 57불 58불인데 인조흑연은 얼마나 싸냐면 28불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인조흑연하고 비슷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인조흑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언더로 뭐 10% 안짝으로 들어온다 가격이, 그러면 흑연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월등히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2027년 3년 안에 실리콘 음극재의 지금 가격을 절반 이상 우리는 자체적으로 다운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죽고 사는 문제니까 2027년이 딱 돼서 절반으로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상당 가격이 하향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조금 옆길을 샜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포르쉐 타이칸에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요. 현대 아이오닉 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게 기사가 됐어요. SK온에 납품을 하고 SK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현대 아이오닉 5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기존에 두 개 포르쉐 타이칸하고 어디 들어갔냐면 아우디에 들어갔거든요. 아우디 이트론 두 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 대략 아이오닉 포함해서 한 9개 차종, 내년에 한 13개 차종, 내후년에 16개 차종.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차종이 늘어나고요. 성능 비율이 1%에서 3%, 5%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건식 전극 공정 그거 하는 데가 LG 엔솔 정도가 지금 탑인데 건식 전극 공정 할 때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테슬라가 하는 4680 원통용 배터리에도 신규로 4개 로보택시 포함한 이 배터리 신규 배터리 개발하는데도 거기에 2개 모델 이상의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건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양산하는 데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정도고요. 나머지 하겠다는 회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SK도 한다고 하고 포스코도 한다고 하고 LS라는 그 대기업도 LNF랑 같이 합작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아직 2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극재하고 별도로 보더라도 실리콘 음극재도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양산 수율 뽑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막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뭐 압도적인 1등 회사고 연간 캐파로는 이제 내년 기준으로 이제 10,000톤 정도니까 그 10,000톤 정도 캐파 되는 회사도 중국의 BTR이랑 샹샹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중국의 BTR이나 샹샹 거 유럽 업체나 미국 업체들이 양극재, 야 우리 중국산 양극재 안 써 하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도 중국산 안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주전자재료나 실리콘 음극재 회사가 내년에 매출은 막 50%, 영업이익은 100%씩 숫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올해 2분기 실적 2차전지 회사들 다 박살날 때 대주전자재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 나쁜 게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튀는 실적 나오는 회사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가 그 배터리 소재단에서는 탑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이제 내년에 리튬 생산해가지고 숫자로 찍힐 겁니다. 매출과 이익으로. 근데 그걸 떠나서 포스코홀딩스는 전체 매출의 80%가 철강인데 철강이 지금 거의 바닥 찍고 이제 막 실적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비싸게 산 악성 재고가 줄고 있고요. 철근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만 회복되면 아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이랑 3분기에 실적 상향 들어가는 거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이 비철금속하고 철강이 들어갔어요. 그죠? 외국인 순매수에 비철금속, 연기금 순매수에 철강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그 철강 업황도 바닥 짚고 조금 턴어라운드 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그럼 2차전지 리튬에 대한 밸류를 받고 있냐?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 자회사들 지분가치 계산할 수 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퓨처엠. 이 자회사들 지분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해가지고 50% 딱 반토막 내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엄청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리튬 가치가 지금 포스코홀딩스 현재 시가총액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포스코홀딩스,
중소형주는 뭐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두 개 탑픽으로 말씀드릴게요.